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 전문역 2종, 외환 관련 여신 3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금융, 외화대출, 지급보증, 회계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급보증과 회계 이쪽이 좀 중요하고, 무역금융은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무역금융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무역금융 쪽이 가장 중요하고, 내국 신용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어음제도나 무역금융 기타는 잘 안 나와요.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무역금융은 정책자금이라고 있고 단기 금융자금입니다. 단기 원화자금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혜택이라고 했죠. 이 무역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수출 기업들에게 주는 아주 큰 혜택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만 있으면 이제 대출이 나가고, 또 뭐죠? 전년도 실적만 있으면 대출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돈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한 외화 획득을 위해서 완제품 구매 자금 이런 거 하는 거 뭐라고 했죠? 무역금융이라고 하고요. 자, 2번. 자, 무역금융이란 수출 및 용역 제공을 위한 외화 획득용 단기 원화 자금 대출입니다. 자, 4번에 보면 2015년 2월 14일부터 서류 교환에 의한 내국 신용장 결제 제도가 폐지되었고 전면 전산화는 2014년도 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구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이 있는데 얘는 다 무조건 다 뭐죠? 전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거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3번. 선적전 금융. 대표적으로 무역금융이 선적전 금융이죠.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선적 후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매출 채권을 할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출한 어음 담보대출, 무역어음, 무역어음의 인수 및 할인, 요건 다 선적전인데 2번 수출한 어음 매입. 요건 뭐죠? 수출하고 나서 이제 매입받는 거죠. 은행에 와서 이제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선적 후 금융이 됩니다. 자, 4번.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금융은 거의 선적전 금융제도라고 돼 있죠. 자, 수출 계약부터 회수 시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원자재, 생산 및 완제품 구매 자금 등을 연계하는 거고요. 자, 한화의 수출 신용장 등은 취급 및 대전의 영수가 여러 은행에서 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단기 원화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려고 이제 물건 제조 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면 판매 대금을 회수하면 이걸로 갚아야죠. 그쵸? 갚는데 다른 은행이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 유용할 수 있으니까 같은 은행으로 돼 있죠. 한 개의 은행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넘어가서 5번. 자, 실적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있으면 전년도 실적으로도 대출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맞고요. 수출 신용장 맞죠. 자, 중개무역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무역금융에서 안 되는 게 중개무역과 이중무역이죠. 이중대출 형태.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아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 무역금융 유용자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수출 신용장은 당연히 되겠죠. 은행에서 보증을 한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면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자인데 내국 수출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국 수출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구매 계약서나 내국 신용장으로 로컬 LC로 거래하는 거 다 되죠. 자, DPDA 다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 신용장, DPDA 조건, 수출 계약서 다 되고요. 자, 관세법에 의해서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거 다 됩니다. 자, 7번. 무역어음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짧은 무역어음을 할인받았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미 일단 대출 받은 거니까. 중개무역 안 되고 수출 신용장 이건 그냥 되죠. 당연히 그냥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제2의 사유. 자, 중개무역 방식은 이중융자가 아니죠. 그냥 국산 원자재 및 제품 수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중개에서 중간에 마진을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죠.
나머지 무역음의 인수 취급분, 수출입 은행의 수출자금 대출 이미 대출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수출자금 대출의 수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이 이중융자죠. 9번 수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수출, 이 관세 자유지역에서 공급한 거, 그러니까 BWT 거래죠. 자,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인데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낸 것도 수출로 인정됩니다. 북한으로 보낸 것들. 근데 지금은 거의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막 금강산 강강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죠. 그때 한참 좋을 때. 그죠, 분위기 안 좋죠. 서구. 자, 그 다음에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 수출로서 현재 매각된 것,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10번. 인정금액이 아닌 게 뭐냐. 그러니까 인정된 거는 이제 수출로 입금된 건 다 인정된다고 했죠. 자, 단순 송금 방식으로 수출 실적을 썼는데, 대형 수출이 이행되고 수출 대금이 입금된 분. 그러니까 뭐, 수출하고 계약서를 맺었는데 돈 들어온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제 팩토링 받고, 자, 대금 결제 조건이 운임보험료 포함인 경우에는 뭐죠? 본선 인도 가격이죠. FOB 가격으로 한다고 했어요. 양육지 인도 가격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본선 인도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쪽 수출할 때 이쪽 FOB로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지 인도 가격 조건 이런 건 안 된다. 자, 11번. 대금 교환도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 밑에 4번에 보면은 융자 대상 수출 실적은 융자 대상 증빙 요건에 부합하는 본선 인도 가격으로 한다. 자, 대금 조건이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등의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 그 CIF에서 다 빼야 되죠. 그러니까 CIF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운임하고 이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코텀즈에서 이게 정한 규칙인데 들어있으니까 이걸 빼야 되죠. 빼야 이제 원래 수출 가격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 구매약인서 실적 인준이가 언제냐?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로 이제 이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13번. 자, 국내 내국 신용장은 그러니까 이제 원 신용장이고 그걸 이제 견질담보에서 발행하는 게 로컬 LC라고 했잖아요. 로컬 LC가 이제 발행되면 로컬 LC에 따른 요 대금도 우리가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거래로서 외항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운임료나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발급되잖아요. 우리가 물품 가격에 배송료 포함돼서 파는 사람이 없죠. 그냥 배송료는 별도죠. 항상 그죠? 보험도 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뭐다? 공급 가격이다. 공급 실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뭐 배송료를 포함해서 파는 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10,000원에 배송료 3,000원 이렇게 파는 거나 뭐 13,000원에 파는 거나 뭐 똑같은 건데 사실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산한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위탁 가공 무역의 경우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실적은 생산 자금과 포괄 금융 융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별표를 쳐놓으면 위탁 가공 무역. 그러니까 이제 맡겨서 해외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구매하여 국산 원재를 구매해서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실적은 수출 실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게 실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4번.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은 신용장, 내국 신용장은 매입된 때, 그러니까 돈 들어온 때라고 했죠. 단순 송금은 뭐예요? 3번에 돈 들어온 때죠. 자, 계약서와 외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는 수출 대급되는 공급 대금 인급된 때이다. 자, 선수금 영수 방식의 수출의 경우에는 이행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입금된 때가 아니고. 자, 선수금 영수 방식, 그러니까 먼저 받는 거죠. 자, 이때는 입금된 때가 아니라 먼저 받고 나중에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행된 때가 바로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무역 자금의 용도는 원자재, 생산 자금, 완제품이죠. 시설비 구입 자금은 없어요. 이런 용어가 없죠. 그러니까 용도별 금융이 있고 포괄 금융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3번은 용도별 금융에 포함되지 않죠.
융자금의 종류입니다.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원자재 이렇게 용역을 수출한 때에는 신용장 금액에서 소요 원자재액을 차감해서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가공 개발하거나 용역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신용장 금액이 원자재액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빼고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 자, 생산자금 융자는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갖추지 않은 업체들도 수출품의 기획으로 신용장 금액에서 소요 원자재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죠. 그렇죠? 금액만큼 융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산자금 융자라는 게 뭐냐? 시설 자금이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자재라든가 완제품 구매 자금을 뺀 거예요. 그게 생산 자금이죠. 어떤 물품을 만들 때 뭐 원자재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나 해외에서 산 완제품이 있겠죠. 뭐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는 국내 해외가 다 되고 얘는 이제 국내 것만 된다고 했죠. 그걸 뺀 게 뭐예요? 그게 생산 자금이다라고 했잖아요. 뭐 커피, 뭐 그다음에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차감한 거니까 틀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포괄금융. 자,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2억 불 미만인 업체가, 그러니까 2억 불이니까 뭐 한 2천, 지금 한 600억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보다 좀 적은 애들은 너무 좀 적지 않니? 그런 생각으로 또 구분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게 이제 포괄 금융이 되겠죠. 자, 수출 물품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다. 자,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자금 등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번에 다 받는 건데 이거 또 받으면 안 되겠죠. 되겠죠? 넘어가서 자, 융자금의 융자 한도는 누가 정한다 그랬죠? 은행이 정하는 거야. 각 은행이 정한다. 융자 한도 비율은. 그랬죠? 자, 융자 한도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말하죠. 자, 개별 증빙을 증거하지 않고 융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기준은 실적만 있으면 되니까 뭐 계약서 같은 게 없는 거죠.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융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융자 한도 설정이 필수적이다. 자, 4번. 실적 기준 금융의 융자 한도는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편의상 해당국 수출 통화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미달러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뭐 베트남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뭐 중국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그럼 다 달러를 받죠. 달러. 그쵸? 동으로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달러로 다 수입하고 수출하죠. 달러가 중요하죠. 자, 수출 실적 금융의 실적을 산정하는 게 뭘까요? 은행입니다. 은행. 외국화 은행이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화 은행이에요. 은행이. 자, 2번. 포괄금융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금액에서 수출 신용장 등의 금액, 융자 1번 아니죠. 융자 한도 금액에서 또 융자 비율을 곱하면 엄청 줄어들겠죠. 융자 한도가 뭐죠? 그게 이제 융자 비율을 곱한 거니까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금액 등이 있으면 계약서 금액에다 환율 곱하고 그 다음에 융자 비율, 그 은행에서 이제 정한 융자 비율이 되겠죠. 뭐 50%냐 60%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계약 금액이 100불이다. 환율이 1,300원이다. 곱하기 뭐 30%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계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포괄금융 산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어음 금액이 아니죠. 수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내국 신용장도 아니겠고요. 자, 21번 외화 가득액. 외화 가득액은 이제 외화를 받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소요 원자재 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요량 증명서 등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원자재를 얼마나 쓰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소요량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을 만드는데 원자재가 막 99가 들어간대요. 이러면 좀 말도 안 되겠죠. 자, 국산 원자재를 상거래 관습상 현금 거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조달하기 어렵거나 자가 생산한 원자재와 같이 국산 원자재를 갖다가 내국 신용자로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산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현금 거래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꼭 할 경우에도 이제 가능은 하다. 자, 4번에 보면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을 위한 원자재 금융 융자 대상액 중 일람불 조건, 지급 인도 조건, 수입 계약서는 수입
대금을 융자 대상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입 어음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금 교환도라든가 이런 조건은 수입 대금인데 거기 보면 LC, DP는 수입 어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음이 발행된 금액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22번. 자, 할부 선적의 경우 선적일 이내에 지정된 수량이 선적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수출, 신용장 등 이행되지 않은 부분만 무효인가요? 할부 선적은 이 할부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회차부터 모두 다 무효가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용장 전체가 무효돼야 돼요.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인데 여기서부터 안 하면 다 무효다. 전체 무효예요. 1회차부터 무효입니다. 1회차는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과부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잖아요. 그죠? more and less인데 이게 차감만 됩니다. 수출 신용장은 무역금융에서 마이너스만 됩니다. 플러스는 안 돼요. 그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분할 선적 조건 등은 융자 기간은 뭐 최초 유효 기일 이내, 그러니까 분할 선적을 하니까 유효 기일 이내로 해야겠죠. 자, 23번. 자, 첫 번째 금액이 이제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가등률이 50%래요. 그러니까 이제 융자 대상은 이제 5만 달러가 되겠죠. 자, 5만 달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최초 융자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최초 선적기일이 28일이죠. 근데 할부 선적 금액은 3만 달러지만 여기 가등률에 따라서 이제 50%까지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환율이 1,300원이래요. 자, 곱하면 여기 대충 얼마죠? 5, 3, 15, 6,500만 원이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융자 비율이 90%예요. 90% 곱하면 5, 4, 그다음에 3, 9, 5, 45. 그러니까 5, 8, 5,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8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아니고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융자기일은 최초 융자일 더하기 7영업일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2000땡땡 1년 2월 28일이니까 7영업일을 더해서 3월 7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융자기일이 된 거고요. 자, 1차 선적분이 기일 내에 수행이 이행된 경우 선적분 해당 융자 금액에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적기일에 또 7일 더하죠.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또 상환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최초 선적기일 더하기 7일이다.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작은별 융자 기산일. 그러니까 융자 기산일이라는 건 이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뭐 이자가 나오는 날이겠죠. 그죠? 기산일을. 그 뭐죠? 융자 취급일이죠. 뭐 이자가 나가는 건 취급일부터죠. 그러니까 대출의 이자가 기산일은 취급한 날짜부터입니다. 자, 25번. 자, 융자 기간에 대한 설명인데요. 융자 시기 및 기간은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뭐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 자금과 맞춰야겠죠. 당연하겠고. 자,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은 단기금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회 전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 없습니다. 다 융자 대출 관련해서는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은행장이 정하게 됩니다. 틀렸죠? 외국 은행장이 정한다. 틀렸고. 자, 26번. 자, 무역금융에 대한 설명인데요. 위탁가공 무역의 무역금융에서 위탁가공 무역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도 인정하는데 뭐 원자재 자금만 가능하다. 맞는 거고. 자, 4번에 보면 위탁가공 무역에는 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위탁가공 무역은 맡겨서 이쪽에서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뭐 베트남 같은 데 위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제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근데 뭐 제조도 되고요. 그러니까 위탁이니까 조립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탁해도 돼요. 조립 만들어주는 거죠. 뭐 재생, 개조 모두 포함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탁가공 무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3번이 위탁가공 무역에 대한 정의죠. 자, 27번. 일정 요건을 갖춘 융자 대상 업체에서 용도에 구분 없이 대출받는 것, 포괄금융이죠. 자, 28번. 자, 포괄금융을 포함한 이용함에 있어서
생산 자금, 원자재 자금, 완제품 구매 자금으로 구분하지 않죠. 자, 그런데 완제품 구매 자금만 이용할 때는 포괄금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라고 그러죠. 완제품 구매 자금만 이용하면 포괄금융 이용이 안 돼요. 자, 소정의 융자 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일괄 또는 수시 융자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실적 범위가 2억 불 미만이죠. 2억 불 미만인 업체가 이제 포괄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국 신용장 포함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29번. 취급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신용장 등을 받은 국내 수출업자가 원자재 또는 수출용품에 대해서 근거로 국내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해서 개설되는 걸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엣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도. 넘어가서 30번. 내국 신용장이란 무역금융 취급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외국으로부터 신용장 등을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완제품을 구매하게 해서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죠. 자, 4번에 보면 내국 신용장의 물품 공급을 완료한 수익자는 발행 신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수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10일입니다. 10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원 수출자가 있으면 이렇게 로컬 LC로 물품을 공급했을 거 아닙니까? 하청업체가 있겠죠. 원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품을 공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그죠? 먼저 매입을 받겠죠, 얘도. 근데 이 발행이 신청일부터 원칙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또 물품 받았니? 라고 하는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받게 돼 있어요.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10일 이내에 받게 돼 있죠. 10일 이내에. 30일이 아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31번. 실적 및 융자 대상 서류가 없어도 수입 보증금만 적립하면 내국 신용장 개설이 가능하냐? 거기 보면 수출 실적 및 융자 대상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그냥 무슨 수입 보증금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자, 물품 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그 물품을 대상으로 개설해서 만드는 거니까. 자,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 개설되죠. 그러니까 여기 내국 신용장은 순차적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의 신용장에서 분할도 되죠.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계열 채무 소속 기업체의 일람불 내국 신용장 개설 가능합니다. 4번이 맞고. 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장 기준금융 취급시 유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보증서가 있다는 거죠. 자, 신용장 기준 수혜업체는 무역금융 융자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관련 수출한 업체를 매입하면 대금을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수출한 대금 회수하면 매입을 하면 무조건 회수해야 돼요. 돈을 받기 전에 매입했다. 그 얘기는 돈 받았다는 거니까 회수해야겠죠. 자, 세 번째 보면 수출한 매입 대금을 차주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그러니까 대금을 회수한 거예요. 회수해서 갚은 거죠. 자, 그렇다. 자, 내국 신용장 매입 대금에 차주의 다른 연체 채권을 상환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매입 대금은 그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연체 채권 상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연체 채권은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해야겠죠. 자, 공급 대상 품목의 다른 종류가 아닌 것은 원자재, 완제품, 인가공, 외화 표시인데 네 번째 이건 뭐죠? 그러니까 표시 통화에 따른 분류죠. 그러니까 외화나 원화는 표시 통화인데 원래 내국 신용장은 원화가 기준이죠. 근데 외화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넘어가서 34번. 다음 중 내국 신용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래요.
자, 내국 신용장 개설 신청인은 원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수평적으로 다수의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을 뿐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안 되나요? 순차적으로 됩니다. 수평적으로도 되고 수차적으로 됩니다. 계속 되죠. 그러니까 원래 양도라는 건 양도 신용장은 한 번만 되잖아요. 원래 그죠? 분할 양도는 가능한데 순차 양도는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원 신용장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UCP 638조에 따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양도 신용장의 그 내용을 보면 안 되게 되는데 됩니다. 노컬렛이 다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2번. 국제 무역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물품 대걸 회수를 위한 윌람 수출한 어음이 발행되고 그다음에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해서 결제된다. 우리나라는 환어음 비용을 안 받아요. 보통 거의 안 받기 때문에 환어음을 막 마음대로 발행해도 되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환어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환어음 발행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지급 방식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가면 연지급이 많죠.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하는 경우 이 전자무역 촉진법에 따라서 이 발행하는 게 뭐죠? 구매확인서죠. 구매확인서. 그러니까 현금 같은 거 지급할 때 구매확인서로 발행해서 주죠. 그러니까 구매확인서는 이제 당연히 수기로 발급할 거 없습니다. 다 전자로 발급하는 거고 무조건 발급해 줘야 돼요. 그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했다면. 자, 36번에 자, 2번에 보면 구매확인서는 은행의 지급 보증이 수반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물품을 공급하고 돈을 준 거예요. 돈. 현금을 줬기 때문에 뭐 지급 보증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현찰박치기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자,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수출 실적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영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영세율이고 부가세가 0%라는 건 부가세가 없다는 거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물품 공급이 완료됐어요. 4월 3일 날. 그러면 사후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능한 게 언제냐? 사후 발급 기간은 1월에서 6월 달이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는 1월 25일이에요. 이때는 1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야 뭐 매입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39번. 내국 신용장 중 신용장 기준 금융 시 징구 서류가 아닌 것은 자, 내국 신용장 발행 신청서, 그다음에 원 수출 신용장 등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LG가 필요한가요? 이거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완제품 대행 시에는 대행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자, 내국 신용장 조건입니다. 자, 양도 가능과 양도 불가능한 취소 불능 신용장.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 신용장 둘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취소 불능해야 되고 양도가 안 돼야 되죠. 양도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39번은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서류 제시 기간은 물품 수령 증명서부터 5영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령 증명서 발급 후 최장 5영업일까지 제시를 해야 되죠. 자, 4번에 표시통화는 원화로 합니다. 그런데 매매 기준으로 환산한 외화 금액을 부기하게 되어 있고요. 자, 발행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1단급 출급 방식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